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국 전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이 지난해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은밀히 추진했다는 뜬금없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따져보겠습니다. 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조국이 그동안 좀 잠잠하더니 네. 잠잠한 건 아니죠. 자기를 비판하고 뭐 이런 유튜브라든가 언론에 대해서 지금 고소 고발을 네. 열심히 해대고 있습니다. 네. 나한테는 아예 건드리지 마라. 뭐 이런 지금 경고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느닷없이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의 밑자락을 작년부터 깔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근데 네. 그래도 민정수석에 네. 법무장관까지 하고 그 유명한 서울대 교수와 네. 대한민국의 양식, 네. 지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헛소리를 하겠습니까? 네, 양식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지만 저 정도까지는 몰랐죠. 아니 그 밑 바닥을 깐다는 거면은 그럼 뭐 미래통합당 의원이 그럼 한 3분의 2 정도가 200석이 넘는다고 생각해서 같이 합쳐서 탄핵을 한다고 생각했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밑자락 깔 때부터 오히려 그러니까 작년 7월에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됐잖아요. 예. 그때 이후로 미래통합당이 그렇게 우위에 선 적이 있나요? 지지율 면에서는 계속 민주당의 반도 안 됐어요. 소위 말해서 개판 쳤잖아요. 네. 미래통합당이 황교안 엉터리같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 지지가 마구 떨어졌는데 무슨 탄핵을 하려고 밑바닥을 깔아요. 자기 때문에 좀 민주당이 네. 떨어지고 당신은 자유한국당이죠. 네. 올라간 적은 있어요. 조국 사태 네. 작년에 10월이라든가 네. 이런 때 그렇죠. 좀 거의 뒤집을 뻔한 적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내가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웬만해야지 좀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4.15 총선 앞두고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은 좀 패착이면 패착이고 실수면 실수예요. 4.15 총선 전에 수사를 다 손을 놨어요. 그러니까. 울산시장부터 뭐 모든 거 중요한 거 있잖아요. 유재수 관련 라임 옵티머스 뭐 여러 가지 그 신라젠부터 사실상 손을 놔버렸거든요. 그래서 총선은 오히려 민주당이 이기도록 윤석열 검찰총장이 도와준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탄핵에 밑자락을 깔려고 오히려 자기를 수사하고 더 압박했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조국이 말하는 그 논리가 탄핵 밑자락 깔았다는 게 두 가지 논리거든요. 예. 하나는 그 당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탄핵을 주장했다. 예? 문재인 탄핵을 주장했다. 또 하나는 울산시장 공소장에 문재인 이름을 검찰에서 15번을 썼다. 근데 울산시장 선거가 청와대에서 한 거거든요. 그 하명 수사를 네. 하고 하명으로 송초로 당선시키라고 그렇죠. 지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시했는데 들어갈 수밖에 없죠. 진짜 탄핵에 어떻게 공모를 했다면 벌써 문재인 수사 벌써 했어야죠. 수사 손 넣었잖아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은 소추 받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네, 현직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는 탄핵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리고 국회에서 우선 3분의 1을 도저히 확보할 수가 없는 그렇죠. 데다가 헌재를 또 고쳐야잖아요. 그렇죠. 헌재에서 또 3분의 1을 어떻게 확보를 헌재도 합니까? 다 민주당 어떻게 보면 직간접으로 다 연결된 사람이 대부분인데요. 네. 할 수가 없는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거는 사실 그 여당 그때 새누리당인가요? 그 네 분이죠. 맞아요. 친박하고 친이하고 오래된 싸움이 결국 여기서부터 터진 거죠. 따지고 보면. 친박, 친이, 그렇죠. 친박, 비박 이렇게 그렇죠. 나눠져가지고 친이명박계가 친박 저때 한번 본다는 데 가세를 적극적으로 한 거죠. 김무성이니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탄핵이 통과가 된 거죠. 네 분 때문에. 근데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네 분이 일어나서 문재인을 탄핵할 정도로 검찰이 그걸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조국이라는 사람은 참 제가 보니까 양식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조국도 그래도 뭔가 네. 꿍꿍이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한테 이때 한번 자기도 그렇죠. 완전한 타격을 한번 그렇죠. 주어서 그렇죠. 물러나는데 좀 지금- 뭔가 기회해보겠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법원에서 지금 정권 실세한테 유리한 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잖아요. 예? 그 드루킹 김경수부터 뭐 이재명부터 다 무죄 내지 저 성남시장 은수미부터 다 오케이 법원이 아주 마음씨 좋은 기다리 아저씨 다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조국도 지금 사모펀드니 뭐 이런 걸로 제대로 정경심도 지금 나온 상태고 감옥에서 나왔죠. 사모펀드니 이런 것도 좀 어정쩡하게 판결했어요. 표창장은 아직 안 나왔지만 그러니까 법원에서 도와줘. 그럼 여기서 윤석열 조금만 밀어붙이면 윤석열 쫓아내면 다시 내가 뭐 대권 주자로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지 않겠습니까? 양수 겸장이는 예. 윤석열 쫓아내고 네. 자기는 또 대권 주자로 그렇죠. 부활하고 과거 그렇죠. 네. 지금 윤석열 총장을 놓고 이번 인사에서도 완전 패싱을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시간 전에 네. 인사 명령서가 이제 총장한테 왔겠죠. 네. 이렇게 해서 다 끝났다.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총장도 자기 아는 뭐 이런 지검장들한테도 참 아쉽게 됐다. 뭐 네. 좀 더 있어달라. 그렇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협의권 자체를 그냥 없는 무시해버린 거죠. 거예요. 네. 뭐 소통이고 뭐고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설득이다. 사실 법무부 장관 인사할 때는 검찰총장을 설득해야 되는 그냥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런 독재 정권에서도 저렇게 인사를 안 했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하는 거죠. 저 폴란드나 저런 나라들이 다 그러잖아요. 예. 저 베네수엘라 같은 민주주의가 후퇴한 나라들.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예. 탈을 쓴 나라들이죠. 껍데기만 그렇죠. 민주주의. 그렇죠. 나라. 우리도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예. 최장직 고려대 명예교수께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야말로 진보 좌파 정치학계의 태도 아니십니까? 네. 거목이신데도 네. 그렇게 지적을 지금 하고 나선 거다. 민주주의의 위기죠. 네. 어쨌든 지금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뭐 사면 초과 정도가 아니라 뭐 이제는 자기 혼자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고립무원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부장검사급 네. 중간 간부들이 인사를 할 거 아니야. 네. 거기서 이제 다 그나마 조금 말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윤 총장하고 뜻이 같은 네. 강골 검사들 다 또 쫓아내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아마 검찰 점심 때 구내식당에서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대변인 네. 유일하게 네. 대변인하고 네. 검사장급인 모양이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부장급으로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부장검사급으로. 그래갖고 대변인하고만 밥 먹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밥 먹을 사람도 없는 밥 거죠. 먹을 때 좀 편안하게 먹어야 네.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나무 뭐 이렇게 추미애 라인이고 이성윤 그렇죠. 라인이니까 다들 밥이 뭐 먹고 넘어가겠습니까? 다들 청와대 보고 밥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머지는 네, 다 네. 애완견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립무원인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칼 한번 뽑아야죠. 근데 조국이 네. 윤석열이 그렇게 고립무원 상태인 것을 알고 자기도 네. 이때 숟가락을 연거야겠다. 그래갖고 윤석열 이 사람이 전에 문재인 탄핵까지 하려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지금 몰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4.15 총선도 여당이 지금 민주당이 패배할 걸로 생각을 하고 검찰의 위상 같은 것을 재설정했다. 수뇌부들이. 자기가 법무부 장관일 때 그 재설정하는 걸 보면서도 가만히 있었나? 그걸 왜 뒤늦게 이렇게 진짜 뭐 말이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 봐서 참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저 언론 탈을 쓴 사람도 하나 있죠. 친여 언론 김어준이라고. 예? 거기는 뭐 그냥 거론할 거리가 안 어디다 되는 하나만 건드면 엮어가지고 막 하는 거. 꼭 그런 스타일 아닌가 싶어요. 예. 근데 조국이 한 말 중에 맞는 얘기는 하나 있더라고요. 예. 검찰은 시류에 따라서 맹견도 되고 애완견도 된다. 그렇죠. 맞는 얘기인 예, 지금 다 애완견들로 채워져 있잖아요. 애완견들로 예. 바뀌었잖아요. 예, 맹견들은 지금 그 다 어떻게 보면 산으로 쫓겨나가고, 예, 맹견들은 저기 지금 수해 현장에 보니까 지붕 위에
황소들이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예. 아, 그거 참 예? 희한하더라고요. 예. 황소들이 지붕 위에 있어요. 예? 물에 잠기는 거. 소가 수영을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소가 수영을 결국은 해서 수영을 제대로 못 하니까 예. 몸이 예. 대부분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하여튼 지붕에 올라가고 물은 빠지고 한데 지금 황소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막연하게 서 있는 거 보고 망연자실한 거 보고 지금 검찰의 참 핵심 검찰을 끌어왔던 동양 지제들이 저렇게 지붕에 있는 황소꼴이다.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일종의 퇴임사에서 네. 그러니까 검찰 내부 통신만 2%에다가 추미애 인사 네. 또 검언 유착 사법 참사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을 했는데 또 다른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이성윤 검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그 사람이 검사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주 뭐 더 이상 욕할 것도 없잖아요. 그 한마디로 모든 걸 촌철살인 끝내준 거 아니에요? 이게 검사라는 것은 진실과 거짓, 참과 거짓 네. 이것을 밝히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걸 맞바꾸는 사람은 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보면은 거짓을. 검사를 방해하는 거죠. 네. 참으로 맞바꾸는 정권의 앞잡이가 돼서 검사를 누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병자호란 때 청나라 저쪽 군사 끌고 우리나라 향해서 쳐들어오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예. 그건 어떻게 보면 검찰의 배신자죠, 배신자. 예? 배신자. 네. 반역자가 아니라 배신자죠. 이분도 또 호남 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또 예. 김웅 의원 네. 조국 때 사표 던지고 나가버렸죠. 네. 그러고 지금 의원이 됐는데 네. 그분도 호남 의원인데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 빅4를 전부 호남 사람으로 네. 이렇게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랬죠. 그게 전대미문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사에 처음 그렇죠. 있는 일인데 뭐 공공수사부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빅4 되게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럼 지역별 안배를 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네 분이 다 호남 사람. 이번에도 싹 어떻게 보면 추미애 라인만 한 거니까 이런 인사는 여태까지 있어 본 적이 없죠. 예, 물론 특정 지역만 뭐 꼭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뛰어나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두 번씩이나 계속해서 한 지역을 저렇게 한다. 제가 보기에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네. 근데 통합당 조수진 네.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칼날같이 지적을 했더라고요. 네. 추미애가 균형 인사라는데 그게 균형 인사. 이 조수진 의원이 바로 또 전북 사람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것이야말로 호남을 왕따시키는 전략이다. 그렇죠. 그런 면이 있죠. 그 칼잡이들만 전부 핵심적인 칼잡이들을 호남 사람 시켜가지고 다 치게 만들었지 실질적으로 호남을 위하고 그렇죠. 그러려면 거기다가 새만금을 정말 거기를 이렇게 세운다든가 뭘 해야 하는데 그런 일을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호남에다가 먹고 살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네. 욕 먹는 자리에 칼잡이만 시키는 거 이게 이 정권이 이 호남을 죽이는 것이지 자기들 정권 지지 기반을 호남에서 지금 얻기 위해서 겉으로만 이렇게 총리 쓰고 그렇죠. 칼잡이들 써가지고 호남 사람들만 전국에서 왕따를 시키고 있는 그런 전략을 쓰는 야비한 정권이라고 조수진 의원이 아주 칼날같이 지적을 했더라고요. 아니, 맞는 지적이죠. 어떻게 보면 호남이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고 봐야죠. 완전히 이용을 당하고 있는 거죠. 예. 호남 예를 들면 사람들하고, 거기에 무슨 먹고 살 수 있는 뭐 공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세워야 하는데 그건 지금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예. 조선소고 뭐고 그냥 싹 죽어버렸어요. 새만금 뭐 그렇게 개발한다고 이 정권 들어와서부터 계속 했는데 아무것도 온 게 없어요 지금. 저는 수도도 가려면은 저 새만금 정도 가야지 수도 그러면요. 가라고 봐요. 예. 세종시는 KTX 타면은 저 한 30분이면 가요. 그런데 무슨 수도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예, 가려면 저 정도는 가야죠. 그리고 물론 옛날에 이순신 장군도 왜 양무 호남 시무 국가라고 그랬잖아요. 조수진이가 바로 그 말을 인용하면서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그래서 사실 그 이순신 장군이 그 지킨 거잖아요. 예? 그 해안선을 지켰기 때문에 호남 곡창지대를 유지해서 임진왜란한테도 그래서 이겼죠. 예, 군량미를 빠지지 않고 견딘 거고. 공국을 해서 이긴 거죠. 예. 근데 지금 정권은 저렇게 호남을 저렇게 칼잡이로 이용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호남이 왕따를 되는 그런 큰 역할을 하는데 공헌하지 않는가. 특히 대통령 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1년 반도 안 남았는데 그건 국회의원 선거랑 또 다릅니다. 예. 예? 그건 지역 구도로 가면은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민주당 쪽이.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의 지적대로 호남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네. 있는데 지금 호남이 아니면은 문재인 지지도는 벌써 30%도 깨졌을 겁니다. 호남이 네. 그 사람들 좀 써줬다고. 그러니까 명목상 우리 흔히 말해서 가오마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악역만 맡은 거죠. 네. 네. 그런 걸 알아야 하는데 그걸 또 몰라요. 그래가지고 명목적으로 70%는 낮고 80% 90% 지지를 해주니까 지금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추미애를 인사를 그렇게 한 게 저는 추미애가 여태까지 사고를 여러 번 쳤잖아요. 처음에 친 게 이제 노무현 탄핵에 적극 가담한 거 치고 그다음에 드루킹 왜 수사 안 하냐고 난리 쳐가지고 수사시켰잖아요. 에? 그래서 민주당 정권을 코너에 몰았어요. 그리고 저기 울산시장 그 선거 개입 그 공소장 그 또 덮어버린 거 그것도 실수한 거예요. 그거 나중에 계속 문제될 거예요. 근데 이번에 호남 사람만 검찰 4인방 인사를 지난번에 이어서 또 한 거. 이거 굉장히 저는 실수한 거예요. 다른 지역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네. 부산에서 제일 화가 많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 출신이 대통령 됐는데 PK는 완전히 소외되고 네. 웬 저쪽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의사 시키면은 그 장모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장모 아들. 네? 그런 식으로 문재인은 어떻게 보면 저 호남의 아들이 돼버렸어요. 부산이 아니라. 지난번에 네. 2012년에 혼짝이 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호남에 내려와서 그 여사님은 네. 가서 뭐 목욕탕 가서 때밀어주고 뭘 이렇게 하면서 몇 달을 거기서 네. 공을 들였고 그때 문재인이가 노무현 정권 때 들어서면서 소위 부산파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호남을 배제시키는 전략으로 그렇죠. 나갔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과를 몇 번 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집권 오면 호남 사람만 쓰겠다고. 그래서 저는 뭐 지역 배려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은 어느 정도 탕평 그럼요. 지역 균형은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이렇게 유능한 인력을 배치하고 인재를 등용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몰빵을 해버리니까 이걸 다른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죠. 아니 호남에도 문찬석이라든가 김웅 검사라든가 이런 그렇죠. 유능한 검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또 안 쓰는데. 예. 안 써요. 예. 참 희한한. 그러니까 호남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호남을 악살먹이는 그런 인사를 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진중권 전 교수는 조국의 이런 뜬금없는 음모론, 네. 윤석열 검찰의 탄핵 뭐 밑자락 깔기 이것에 대해서 완전 칠성을 했구만.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도 음모론을 제기를 해도 네. 그래도 좀 비슷한 내용을 해야지 이게 말이 되느냐고. 네. 옛날에 왜 8월 달에 헛소리하면 어른들이 많이 했죠. 이놈 더위 먹었다고. 학질 걸리. 더위 먹었. 연병알놈이라고 하죠. 연병알놈. 아니 근데 지금 네. 올해는 기상청에서 무지하게 덥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올해는 덥지도 않잖아요. 그냥 장마가 계속 지는 통에 저는 더 걱정이 되는 게 여름 한철 장사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해수욕장에. 예, 예. 그런 사람들은 봄에 다 그 입찰을 그렇죠.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이렇게 날씨가 되면 완전히 망해버려요. 망하는 거죠. 집안의 생계가 그냥 무너지는 거죠. 네. 아마 이번 여름에 이렇게 장마가 오래지고 덥지 않아 가지고 이 해수욕장에 뭐 그 현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거를 되게 또 이제 전체적으로 임대하고 뭐 이렇게 했던 분들은 거의 쫄딱 망했습니다. 예, 해수욕장도 그렇고요. 제가 며칠 전에 명동을 한번 갔거든요. 명동 상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명동 상가가 아예 문을 닫은 데가 이렇게 많아요. 저는 휴가라 며칠 문 닫은 줄 알았는데 완전히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 게 아주 뭐 몇 집 건너서 하나씩 있을 정도로 지금 경기가 정말 심각한데 저 청와대나 이런 고위 관리들만 이 심각한 걸 몰라서 권력 투쟁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지금 제일 관심사가 뭡니까?
참모들 아파트 팔았느냐 안 팔았느냐가 관심사냐. 지금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오히려 청와대가 근심 덩어리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국민들의 아니, 원성의 정책을 잘하면 아파트 100채 있으면 어때요? 네. 정책만 잘하면. 네. 예? 근데 이거 엉터리로 하면서 자기네들은 그걸 안 팔려고 그냥 2채 갖고 있다가 그것도 값 비싸게 내놓고 왜 그랬냐니까 나는 모르는데 마누라가 내놨다. 뭐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자꾸 분노를 사는 거죠. 네, 시청자 여러분, 참 조국 전 법무장관까지 나서서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나서서 떠들 처지가 됩니까? 반성하고 자성해야 할 사람 아닙니까? 지금 조국 비리 사건으로 문재인 정권을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타격과 혼란과 갈등을 겪었습니까? 그런 분이 나서서 또 근거도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나선다니 참으로 이런 인간이 법무장관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할 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